충청권 예산정책협의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시도지사들은 국민의힘을 집권 여당으로 만들어준 충청민들에게 예산과 정책 지원으로 보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치솟는 물가와 경기 침체로 식료품과 생활용품을 기부받는 푸드뱅크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지역의 관심과 지원이 더욱 절실한 상황입니다.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서 드론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에 맞춰 충주시가 농민들을 대상으로 농업용 드론 자격증 교육에 나섭니다. 국립세종수목원에서 바다를 품은 정원 특별전이 열립니다. 도심 수목원에서 바닷속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충청권 광역단체장을 모두 석권한 국민의힘이 민선 8기 첫 충청권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시도지사들은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보내준 충청민들의 높은 지지에 대해 이젠 당이 화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용광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충청권 예산정책협의회에는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과 성일종 정책위원장 등 지도부가 대거 참석했습니다. 충청권 광역단체장이 모두 국민의힘으로 교체된 뒤 처음 열린 예산협의회에서 4개 시도지사들은 당에 청구서를 내밀었습니다. 국민의힘을 집권 여당으로 만들어준 충청민들에게 예산과 정책 지원으로 보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카이스트 오송 캠퍼스타운 조성과 AI 영재고 설립, 청주공항 활주로 연장 등 20가지 현안과 예산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김영환 지사는 특히 정부의 반도체 인력 양성 계획에서 충북이 배제된 점에 대한 조치와 함께 대표 공약인 레이크파크 조성을 위한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서의 규제 완화를 요청했습니다. 3,500만 가까운 국민들이 우리의 용수, 식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차별과 규제만이 돌아와 있는 그런 형편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은 지역별 2가지 집중 지원 사업을 제시하며 충북에는 청주 도심통과 광역철도 건설과 충청 내륙 고속화도로 건설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충청북도는 바이오 산업, 스마트 농업 등 혁신적인 미래 먹거리 요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정부가 긴축 재정 전환을 공식화한 가운데 충청북도가 내년도 정부 예산 8조 원 시대를 열 수 있을지 친윤석열을 표방한 김영환 지사의 정치력도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한편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예산정책협의회에 앞서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부지를 찾아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공약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세종청사 중앙동에 대통령 임시집무실을 설치하지 않기로 하면서 불거진 공약 파기 논란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예산 150억 원을 아끼면서 곧바로 집무실 건립 단계로 넘어가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확실한 예산 지원을 약속했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식품과 생필품을 기부받아 저소득 가구에 지원하는 푸드뱅크와 마켓이 충북에는 30개 가까이 있는데요. 코로나로 가뜩이나 어려운 와중에 물가가 급등하면서 운영난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안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시 푸드마켓에 기부받은 식품과 생활용품이 진열돼 있습니다. 지역의 저소득 가정 등 대상자가 직접 방문해 필요한 물품을 가져가는 곳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500여 가구가 다녀가는데 코로나19 장기화에 물가 상승까지 더해져 기부 물품이 절반 이상 줄었다고 말합니다. 대기업은 오히려 더 많이 반의 반으로 더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 체감은 예전에 비해서 한 30% 정도. 기부 물품을 직접 대상 가구로 가져다주는 지역별 기초 푸드뱅크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개인과 기업 등 기부자가 요청하면 현장에 물품을 가지러 가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은 인건비와 유류비 부담까지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원금은 한계가 있는데 기름값이 오르다 보니까 또 먼 지역을 가서 물건을 가져와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충북에는 시군별 기초 푸드뱅크와 마켓, 그리고 대량 기부 물품을 기초 단위로 배분하는 광역 푸드뱅크까지 총 28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122만 건을 넘어섰던 도내 푸드뱅크 기부식품 제공 건수는 지난해 110만 건으로 줄었습니다. 충북 광역푸드뱅크로 연락 주시면 기부 안내 도와드리고 있고요. 1688-1377이라고 저희 푸드뱅크 전용 전화가 있는데 인근에 있는 기초푸드뱅크 마켓으로 연결해드리니까요. 치솟는 물가 속 우리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지역의 관심과 지원이 더욱 절실합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드론은 실종자를 수색하고 교통단속에 투입되는 등 치안 활동에서 쓰임새가 확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하지만 일선 경찰서는 장비나 드론을 운용할 인력이 부족한 게 현실인데요. 민간과의 협력 체계가 대안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공원에서 치매 남성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된 상황. 지상에서는 경찰이, 공중에서는 드론이 수색 작업을 시작합니다. 30여 분 뒤 드론 카메라에 산길을 걷고 있는 남성이 포착되고 해당 지점을 무전으로 알리자 경찰과 119 구급대원이 도착해 남성을 이송합니다. 진천경찰서가 실제 상황을 가정해 민간 드론 교육기관과 벌인 드론 수색 훈련입니다. 드론은 열화상 카메라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야간에도 비행이 가능하고 인력이 이제 투입이 1000명이 됐다. 그러면은 그거보다 더 시너지 효과가 한 대 분량으로. 현재 충북경찰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드론은 6대, 전문 인력도 3명이 전부입니다. 이마저도 충북경찰청과 제천경찰서에만 배치돼 있어 다른 일선 경찰서에서는 드론 활용에 한계를 느껴왔습니다. 때문에 현재로서는 민간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그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확보해서 우리 직원들이 많은 드론의 그 자격증을 소유를 해서 앞으로 우리 치안에 필요할 때 적정하게 쓸 수 있도록. 민간 드론과의 첫 협업은 지난 6월 30일 진천군 이월면에서 실종된 40대 남성의 행방을 찾는 일입니다. 치안 활동에서 드론의 역할이 점점 커지는 가운데 민간과의 협력 모델이 어떤 성과를 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드론은 고령화된 농촌에도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방제 작업이나 물을 뿌릴 때 일손과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충주시가 스마트 농업 시대를 위한 드론 면허 조력자로 나섰다고 합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충주시 산청면에서 벼농사를 짓는 안종천 씨. 아직 서투르지만 교관의 교육에 따라 드론 조종기를 조심스럽게 잡아보고 일종 대형 드론을 직접 날려봅니다. 앞뒤로도 움직여보고 위아래로 높이도 조작해보는데 여간 쉽지 않습니다. 귀농 5년차 안 씨는 일손이 부족해 농약을 살포할 때 어려움을 겪자 드론 면허 취득에 나섰습니다. 그거는 한계가 있어요. 끝에까지 멀리가 안 나가니까. 그래서 이제 드론으로 하면은 전체로 다 살포를 할 수 있으니까 인건비 절감이라든가 시간 비용, 절감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과수원을 하는 김태성 씨도 비슷한 이유로 교육에 참여했습니다. 고령화가 심각한 농촌 현장에서 노동력을 조금이라도 덜어보기 위해 면허 획득에 도전한 겁니다. 충주에서 요즘 이제 과사상병으로 사과나무가 고사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드론으로 방제를 해가지고 예방 효과가 뛰어난 것 같아가지고. 스마트 농업 시대에 맞춰 드론이 농업 현장에서 일꾼 노릇을 톡톡히 해내자 충주시가 농민의 드론 취득 조력자로 나섰습니다. 20명에 가까운 청년과 중장년층 농민을 모집한 뒤 전체 교육비 중 절반을 지원하고 국가 자격증을 딸 수 있게 돕는 겁니다. 300평 기준에서 한 1시간 반에서 한 2시간 정도로 소요되지만 드론 방제를 실시하게 되면 한 15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충주시는 첨단 농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앞으로도 농민들이 드론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CJB 박원입니다. 휴가철을 맞아 차로 몇 시간씩 걸리는 먼 여행지로 떠나는 분들 많은데요. 도심 수목원에서 즐기는 바닷속 여행은 어떨까요? 장원석 기자입니다. 물고기 떼를 따라 물길을 건너면 산호로 둘러싸인 바닷속 궁전을 만납니다. 머리 위로 헤엄치는 돌고래도 볼 수 있습니다.
온실 속 아쿠아리움입니다. 국립세종수목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마련한 바다를 품은 정원 특별전입니다. 아직 휴가를 못 갔는데 여름에 이렇게 정원에 와서도 바다를 느낄 수 있다는 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사진도 예쁘게 잘 나오고 어디 멀리 가지 않아도 휴가 온 기분을 느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바다 생물을 닮은 정원 식물도 이채롭습니다. 바다에서 뛰어놓은 돌고래 다육과 산호를 닮은 청산호, 그리고 생선뼈 선인장까지 바다를 떠올리기에 충분합니다. 물방울 안에 들어앉아 바다 여행을 떠나는 가족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핍니다. 바다 온 것 같고 여기저기 포토존 예쁘게 꾸며놔가지고 애기랑 오기 좋은 것 같아요. 해초류가 무성하게 자라는 바닷속을 상상하며 바다 생물의 서식지, 바다숲도 만들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바다 사막화가 진행되는 백화 현상을 형상화한 공간도 마련했습니다. 바다를 닮은 생물들을 같이 전시를 함으로써 사람들한테 재미있게 식물을 좀 즐겁게 접근을 할 수 있고 그와 더불어 그 바다 해양 오염에 대한 그런 메시지도 함께 주는 그런 전시를 하고 싶었습니다. 국립세종수목원은 이달 말까지 7, 8월에 만기하는 토종 참나리 등 13만 본에 달하는 청량하고 싱그러운 여름꽃도 선보이고 있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238단 낸드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회사 측은 176단 낸드를 개발한 지 1년 7개월 만에 차세대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며 이번 238단 낸드는 최고층이면서 세계에서 가장 작은 크기라는 데 의미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238단은 이전 세대인 176단 대비 생산성은 34% 높아졌고 데이터 전송 속도는 50% 빨라진 데 반해 에너지 사용량은 21% 줄였습니다. 충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전반기 회장이 김병국 청주시의회 의장이 선출됐습니다. 김병국 협의회장은 지방자치법 개정 취지를 살려 주민들의 지방자치 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의회의 위상을 강화하는 데 중심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가 소통 강화와 꿀잼 도시에 중점을 둔 조직 개편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에 들어갔습니다. 상생협력 담당관은 상생소통 담당관으로, 인사 담당관은 부시장 직속으로 개편하고 대규모 위락시설 조성을 위한 관광유치팀과 명품 하천팀, 정비사업조사팀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네, 코로나19의 경제 위기까지 겹치면서 취약계층을 위한 도움의 손길이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어려울수록 더욱 나누고 함께 가야 한다고 하죠. 지금이 가장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